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주거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렌트비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렌트비가 비싼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간 렌트비의 상한선이 10%까지 더 인상될 수 있게 돼 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0년 이상을 근무한 고위직 인사가 전격 사표를 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에 사표를 내고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나간 이사는 캘리포니아 물 부족이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만큼 지금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나 주정부가 천편일률적인 과거의 가뭄 대응 매뉴얼을 답습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실망해 이번에 자리를 떠난 것이어서 파장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나고 나서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다시피 에워싸면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행을 만료했지만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데 독재에 굴하지 않은 잘한 것이라는 의견과 현 정세에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주거비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전국에서는 의식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렌트비의 고공행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달부터 연간 렌트비의 상한선인 10%까지 더 인상할 수 있게 돼 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월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렌트비가 전국적으로 계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그의 상승에서 오르지 못한 월 수입에 더 많은 비중을 렌트비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산타클라라 소재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이 지난 2월 전국 일반적인 가정은 소득의 29.7%를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30%에 육박하는 것이죠. 1년 전에는 월 소득의 24.8%였습니다. 이 불과 1년 만에 월 소득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렌트비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소득의 30%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렌트비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리얼터닷컴이 조사한 전국 50대 메트로 지역들 가운데서 14개 지역들이 바로 이러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들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네, 특히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경우에는 지난 1월 기준 중간 렌트비가 $2,929로 1년 전보다 무려 55.3%나 올랐습니다. 네. 이 마이애미 지역의 일반적인 렌트 가정에서는 월 소득의 60%에 육박한 59.5%를 렌트비로 내고 나머지 40%로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이 연방주택도시개발국은 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운 정도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리얼터닷컴의 다니엘라 헤일 수석 경제학자는 2월 아파트 연간 상승폭은 전월 17.1%와 별반 차이가 없는 17.2%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 한 해 동안 아파트 렌트비는 연간 상승폭은 둔화돼도 계속 렌트비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 경제학자는 이 렌트비 상승 곡선은 느려져도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금액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인구가 많이 늘어난 선벨트 지역은 특히 렌트비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월에서 올해 2월까지 조사 대상인 50개 메트로 지역들 가운데 23개 지역을 차지한 썬벨트의 평균 연간 렌트비 상승폭은 22.5%를 나타냈습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렌트비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코어로직에 따르면 단독주택 렌트비는 올해 1월 1년 전보다 12.6% 올라서 지난 17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코어로직의 단독주택 렌트비 지수는 연속 10개월 최고 기록 경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 마이애미는 단독주택에 있어서도 1년 전보다 38.6% 렌트비가 더 오르면서 전국 1위에 올랐고 이 올랜도가 19.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용 인상폭만큼이나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 전국 저소득층 주택연합은 최저임금과 렌트비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베드 아파트를 렌트하려면 이 시간당 평균 $39 1센트를 벌어들이는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앞선 가격을 토대로 하루 8시간, 월 20일을 일하는 정규직으로 환산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당 $39를 벌어들이면 하루 8시간 $312입니다. 이를 20일로 계산하면 $6,240입니다. 네, 투베드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다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원베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원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전문 업체 줌퍼닷컴에 따르면 최근 LA 지역 원베드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2,44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424, 이 21% 치솟은 가격입니다. 이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렌트비로만 임금에서 $15가 빠지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원베드 아파트 평균 렌트비를 지불하고 나면 이 $117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으로는 원베드 렌트비를 지불하면서 LA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달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렌트비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내 임대인들은 이달부터 연간 렌트비를 상한선인 10%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연간 렌트비 인상률은 5%, 이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최대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해당 법안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연간 렌트비 인상률은 이 지역에 따라서 최소 5.7%에서 최대 9%로 제한돼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달부터 임대료를 최대치인 연간 10% 인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8.6%로 제한됐던 LA와 8.8%였던 베이 지역을 포함해서 주 전역에서는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트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해당 캘리포니아 주법은 각 지역 정부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지난 200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이 각 지역별 임대료 인상 규제는 테넌트 투게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LA시는 어떻습니까? 네, LA시는 자체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을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주 내 22개의 지역구에 포함됩니다. 이 LA시의 경우에는 지난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이 내년까지 렌트비가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2007년 이후로 최근 세워진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에는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라서 10% 이하로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 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임대인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요즘에는 이 씨름하는 주민들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입자 보호단체 테넌트 투게더는 이 팬데믹의 인플레이션까지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인상폭까지 늘리는 것은 경제적 붕괴를 겪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실제로 연방인구조사국이 지난 20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약 150만 가구는 이 렌트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레이터 LA 아파트 협회 댄 유켈슨 대표는 임대인들 또한 건물 유지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이 가전제품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팬데믹 동안 이어진 정부의 제한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인들도 시름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 한인 A씨의 경우 연봉이 5만 5천 정도 됩니다. 이 한 달 세금을 제하면 월급이 $3,500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 원베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아파트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한 달 렌트비는 $1,950 정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월급에서 5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 유틸리티 비용이 $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셀폰 비용 $130, 차 할부금 $350, 보험비 $165를 제하고 나면 $605 정도 남게 됩니다.
이 가스값 한 달에 $200, 점심값도 $300를 제하고 나면 생활비가 $100가 조금 남는 겁니다. 이 한인 A씨는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아서 이제 점심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토로했는데요. 이 한 달 생활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는 비단 한인 A씨만의 일이 아니고요. 이 중산층 이하 주민들 모두의 고민거리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이 사실 악순환의 연속이죠. 이 물가는 오르니 렌트비도 오르고요. 이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월급도 오르겠지만 이 물가가 치솟는 속도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 정부들도 사실 나몰라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사실 정부 차원에서 치솟는 렌트비를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이 LA시 정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렌트비 치솟는 걱정보다는 노숙자 증가 문제 해결에 더욱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 증가 문제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죠. 이 앞서 최저시급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원베드에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민들은 언제 노숙자가 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비싼 물가의 일반 주민들이 노숙자가 되고 노숙자 수는 지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노숙자 쉘터를 건설하는 것도 좋고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지도 못하면서 이 노숙자를 위한 권익 신장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는 LA시에 들어서는 이 럭셔리 아파트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그 아파트들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죠. 이 LA 한인타운 곳곳에는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럭셔리 아파트들입니다. 이 신축이라는 명목 그리고 어메니티들이 화려하다는 명목 하에 이 원베드 렌트비가 $2,300가 넘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구를 위한 아파트 신축이며 누구를 위한 개발 프로젝트인가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A에서는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LA를 떠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 해안가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주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올해까지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엑소더스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운송업체 유나이티드 벤 라이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이주한 주민이 두 번째로 많은 주로 꼽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재정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35만 2천 명이 다른 곳으로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부동산 업체 레드핀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LA는 올 2분기 전국 주요 대도시들 가운데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 2위로 꼽혔습니다. LA를 떠난 주민 수는 지난해 2분기 약 3만 3천 명에서 올해 2분기 4만 1천 명으로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이 LA 원베드 기준 월 렌트비 $2,000 이상, 주택 중간 가격 $86만, 이 주거 비용이 고공행진 중인 LA의 현 주소입니다. 이 비교적 비싼 주택 가격과 렌트비, 생활비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 덜 비싼 도시로 떠나고 있는 것이죠. 이 높은 물가에 반해서 삶의 질은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레드핀 데릴 페어웨더 수석 경제학자는 지난 2016년만 해도 베벌리 힐스와 같은 비싼 지역을 제외하면 일부 지역 곳곳에서 저렴한 주택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현재는 LA에서 2시간 이내에 통근이 가능한 거리에 저렴한 주택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범죄 증가도 요인입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까지 LA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는 15,000여 건, 재산 범죄는 57,000여 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0% 증가했습니다. 이 반면 LAPD 용의자 검거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비싼 값을 지불하는 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니까 이 떠나는 주민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천사가 머무는 땅이라는 데서 이름이 나온 로스앤젤레스, LA는 더 이상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40년 만에 최악으로 오른 상황에서 임금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 심지어 중상층도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이 정말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이왕 기자 수고했습니다.